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설동호 교육감을 불렀습니다. 질문 내내 설 교육감의 책임을 피하라는 답변에 국회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고 급기야 상임위원장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설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기계적인 답만 반복한 건데요. 한마디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 양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던 지난 11일 교육청 브리핑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2시간 내내 변명과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든 설 교육감의 태도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제3자가 남 이야기하듯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한 답변을 하라는 위원장 차원에서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일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했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역력히 보입니다. 사건 발생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 가해 교사 명 씨를 미리 분리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만나고 가야죠. 장사가 나왔으면, 현장에 나왔으면 만나고 가서 선생님 상태 보고 분리 조치했어야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고위험 교원 관리와 학생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한편 매서운 질타를 받은 설동호 교육감이 뒤늦게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가 참극을 막지 못한 대전시 교육청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0대 교사 명모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서 계획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구체적인 계획성 여부나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범행 직후 명 씨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다만 응급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한 차례 단답형으로 짧게 진술한 이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면 조사는 8일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현장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의 충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인 만큼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심리 상담을 권고합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8살 하늘 양이 숨진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등교가 시작됐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이죠. 지금도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 마음 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가시진 않아요. 초등학생 손주를 둔 시민들도 학교에서 벌어진 참극에 불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그거 잊혀지지 않지. 마음 놓고 나도 우리 손녀한테 선생님 말씀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격적인 소식을 연이어 접하면서 불안감과 우울함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비롯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트라우마의 핵심입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밤잠을 설치거나 이유 없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마음 안심버스나 범죄 피해 통합 심리 지원단 등 여러 기관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스트레스 검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심리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떤 심리적 외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럴 때 어떻게 위로와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또 교육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하늘양 모교에 설치된 마음안심 버스는 오는 21일까지, 통합심리지원단은 오는 28일까지 운영하며 평일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예약을 하면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하늘양 사건 이후 늘봄학교 안전관리 문제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2주 앞두고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는 놓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2만 3천여 명. 하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올해는 참여 학생이 2배가량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늘양 사건으로 늘봄학교 귀가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들이 안전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참여 후에 귀가한 학생을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서 보호자나 또는 대리인에게 대면으로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 전면 확대와 안심 터치벨 도입 등 대책을 내놓았고, 대전교육청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심 귀가협력 근무체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퇴직교원을 자원봉사 인력 풀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선 자원봉사자 배치 등 예산 지원이 동반되지 않은 안전 대책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담사 1명이 많게는 20명 이상 관리하는 등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 늘봄교실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를 자원봉사자로 채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가 보조인력 등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예산 지원 없는 대책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16일 누나 결혼식에 다녀오겠다며 일시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수용자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검찰과 공조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전자발찌가 발견된 곳에 CCTV가 없고 도주 방향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도죄로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누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4일 일시 출소했다 공주시 신풍면 인근 산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천안 복명동 백석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장비 28대와 인력 74명 등을 투입해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건물 위로 솟구치며 시민들의 신고가 속출한 가운데 천안시는 인근 도로 우회와 주민 안전의 유의를 당부하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충남도가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있는 조부모들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살던 60대 광모 씨. 지난해부터 맞벌이하는 딸 부부를 위해 충남 내포신도시로 내려와 14개월 된 손자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니까 제가 아이를 이제 낮 동안에는 케어하고 어린이집 갔다가 퇴근하면은 이제 해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 지원을 받는 부부의 83.6%가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사촌인의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0세에서 5세 자녀에게도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거점센터는 전 시군별로 1개 이상 확대, 총 25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이 계기로 아기를 편하게 맡길 수 있어서 부부동반 모임도 가고 아기를 맡기고 병원도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폐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직장 어린이집도 2곳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 추진하려면 한 23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 보완하면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충남도는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고 자녀 연령대도 넓히는 등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2024년도 한남대학교 학위 수여식을 앞두고 한 졸업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밝히며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어머니는 대학교의 훌륭한 교육으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며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계속해서 아들의 모교에 기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 입점할 30여 개 업체가 확정됐습니다. 일루 쪽엔 글로벌 식음료 전문 기업인 아라마크가 입점해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맛볼 수 있는 핫도그와 햄버거, 나초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다양한 음식과 음료 브랜드들도 3루 쪽에 자리를 잡을 예정인 가운데 대전과 충청 지역 로컬 브랜드들도 함께 입점해 국내 프로스포츠 구장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쯤 보령 주교면의 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도로를 건넌 뒤 안전지대에 있던 80대와 70대 자매가 달리던 SUV에 치여 80대 여성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SUV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보다 낮은 훈방 조치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9개 대학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돼 정부 2,000원, 대전시 1,000원, 대학 1,000원을 각각 지원 재원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선정 대학은 배재대를 비롯해 건양대, 대전대, 모건대, 우성대, 우성정보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남대 등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학생 건강을 위한 양질의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27명 증가한 총 353명을 선발합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공개경쟁 336명, 경력 채용 17명 등을 선발하며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27명과 저소득층 10명, 고졸자 3명을 구분해서 채용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수의직 채용 절차가 기존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오늘 낮 12시 21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공장의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8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 야산까지 불이 번졌고 공장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압출 성형기에서 먼저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새로 문을 연 보령 시립도서관 이용률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출과 반납 건수가 각각 7만 3천여 건으로 2023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5,6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2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도서관은 신간 및 희망도서 확충, 세대별 맞춤 서비스와 더불어 각종 독서 토론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한 것이 이용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